반갑습니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농업연구원 윤문석입니다. 저는 어차피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박재학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발제 내용하고 그리고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한 게 박재학 교수님께서 제시한 실험동물의 복지 제고나 실험 종료 후에 동물의 입양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의원께서 제시하신 실험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저희들이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 법률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험 종료 후에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검사하여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건강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에서는 실험 종료 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1조는 동물보호센터 내지는 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초과돼 가지고 소유권이 지자체장으로 넘어온 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를 준용하여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이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 안락사죠. 규정만이 존재하는 현행 동물법에 회복된 동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여러 가지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동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비글에게 자유를 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개나 고양이 쪽 반려동물 쪽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이 개정 법률안 생각하실 때 자체도 그래서 실험동물의 종류에 대한 논의도 따로 필요하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느 선까지를 회복으로 볼 것이냐? 실험 결과로 장애를 갖게 됐다. 그 외에는 또 생리학적으로 정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연구에 사용되었지만은 이 연구자들이 치유를 해서 회복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복 정도를 또 누가 판단할 거냐? 실험 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가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사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조그마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판단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이제 기관 IACC의 판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계획서 심의 시에 실험 종료 후 처리에 대해서 IACC의 심도 있는 심의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원래는 외국처럼 일정 동물실험 기관에는 이 기관 수의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입장에서 기관들에게 상당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 수의사 제도는 그 2006년도 법 개정 작업을 할 때 도입을 그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은 그 기관에서 수의사의 그 수의학적 관리라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느냐 고민해서 했던 그 제도 자체가 그러면은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원 한 사람이라도 수의사를 두도록 하자.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 수의사들로 하여금 어드바이스를 수의학적 처치라든지 수의학적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소규모 기관에서는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해서 사실은 이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아까 그 박재학 교수님도 이 IACC 핸드북 예를 들었었는데 IACC 핸드북에 보면은 미국의 177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 종료 후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조건 하에 입양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이제 177개 기관 중에 71개 기관 정도 나왔고요. 입양 안 한다 하는 게 46개 기관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상당히 이 실험 종료 후에 이 동물을 그 분양이나 입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입장차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입양이나 기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21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조는 반려동물의 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기증에 관한 방법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면은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실험이 끝난 그 동물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입양 기증을 추진을 할 거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21조에 대한 시행 주체는 지자체장입니다. 준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입양이라든지 기증 자체를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앞에 이영주 대표님이나 발표를 한 내용대로 미국이나 저런 데 이제 기관 자체의 그 입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절차들을 규정한 내부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이전부터 운영을 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국내 지금 현재 그 동물실험 시행기관 정도면은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1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별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실험 후에 그 입양 기증에 대한 동물의 입양 기준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물 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실험 끝난 다음에 기증 입양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동물 종은 개, 고양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전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증 분양 자체를 논의를 할 거냐. 개,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기증 분양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범위 자체가 커지고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재학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가축 같은 경우에는 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동물 종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 시설에서 이 무등록 동물 실험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겠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 실험 시설을 제외한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를 금지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경우도 금지되므로 예외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 등의 목적으로 어떤 이 외국의 메이저 실험동물 생산 공급업체나 이런 데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대학 교수님들 이 국내 이 수입업자들을 통하지 않고 외국의 메이저 그 실험동물 공급업자들로부터도 바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식약처에 동물실험시설로 공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어떤 경향이 있나 그러면은 그 이 실험동물 관련해 가지고 특수동물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별도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별도의 어떤 그 동물 실험 시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동료 연구분들한테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수동물들을.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세부적인 상세 설정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 조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 같은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빠져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이제 이번에 넣겠다고 하시는 것 중에 동의하는 게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미설치 기관 동물실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실험 계획에 대해서 미심의한 이 동물실험시설의 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는데 거기 이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지고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험동물의 입양 등을 포함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좀 더 이 정부라든지 학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그리고 이 보호단체라든지 같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